안녕하십니까. 현대참선원의 노천입니다. 오늘 날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형적인 겨울날인데 여러분 도시에서 맞는 겨울과 산에서 맞는 겨울의 아침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일단 공기가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투명해요, 하늘이. 그건 산에 사는 사람들의 아주 사치스러운 특권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좋은 하늘,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공기 속에 늘 함께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늘 죄송하고 늘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유튜브에서 또 안내하는 그런 전달자의 사명과 그런 소임을 열심히 또 오늘 힘차고 신나게 그리고 아주 유쾌하게 만나는 유튜브에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주제 자체가 약간 깔아앉을 수도 있겠어요. 지금 제가 제시해주는 텍스트는 제목 자체가 주제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입니다. 뭐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늦둥이 아들 녀석이 있어요. 올해 10살이고 저희 선원에 걸어서 한 2, 3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 3학년 전체 학생이 15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학교인데 거기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아주 밝게 그 녀석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산중 생활에 어느새 익숙한 채 그 녀석도 지금 열심히 잘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얼마나 책임 있는 어버이의 조건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혈모정이라 그랬고 또 여기에서 가르칠 때는 모혈부정이라고도 가르칩니다. 물론 유교적인 개념과 주역이 주는 그런 역의 개념은 동일합니다. 부혈모정이 됐든 모혈부정이 됐든 뼈와 살을 발라서 배를 빌려주고 어미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얻은 그 자식이 오늘날의 여러분 자식들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 또한 씨를 부여하고 부혈모정이면 피를 대어주고 또 모혈부정이면 아버지 또한 에너지를 부여해준 그런 훌륭하신 그런 멋있는 부모님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주제 자체가 무거울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약간 깔아앉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 자식들에게 더 이상은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낳아준 것만으로 혹은 배를 빌려주고 씨를 부여해준 그 조건만으로도 죄인 자체가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자녀분들은 기억하십니까? 몸이 조금만 아파도 그리고 많이 가르치지 못한 그 조건 때문에 그리고 배를 굶게 한 그 죄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 눈을 지금 이 순간에도 똑바로 마주보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라는 이유로 죄의식을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조건입니다. 저는 그 자체를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인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여러분들이 자식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자식들 때문에 죄의식에 쌓인 나머지 미안함과 그리고 통렬한 참회와 회개 속에 놓일 필요가 없음을 이 유튜브를 통해 분명히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 그 자체를 개념 정리해 드리고 싶다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은 절대로 미안해하지 마세요. 낳아준 것 그것만으로도 그 친구들에게는 너무나 훌륭하고 축복스러운 그 자체라는 것, 그 조건 속에 그들은 놓여 있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그 팩트를 수용해 주시는 부모님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느 부모가 자식들한테 떳떳할 수 있고 세상의 어느 어미가 그리고 어느 아비가 그 친구들한테 지배하고 군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잘못된 개념 정리입니다. 낳아준 것만으로도 훌륭한 조건은 틀림없고, 그리고 기르고 양육하고 훈육한 그 조건도 너무나 존경받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그 조건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절대 오해가 없었으면 개념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목 자체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렇습니다. 미안해하지 맙시다, 뭐 이래요. 제목이 뭐 비슷한 말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그 친구들이 엄마 배를 빌릴 때에는 배를 빌려서 오기까지는 그 친구들의 강력한 의지와 그 친구들의 의지 속에 포함된 그 친구들의 앞생의 당김도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자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맑은 가운데 배를 빌려줘서 얻은 그 자식들, 치사랑입니다. 자식이 엄마를 향하는 것. 그건 조건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건은 반드시 거래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리사랑입니다. 즉 일체의 조건이 없는 그 자체의 참사랑이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식들 배를 굶기면 얼마나 굶겼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인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들이 조잡하고 유치한 그 졸렬하고 그 인격이 부족한 그런 의식 체계를 갖출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자아가 조각나기까지 그런 환경적인 요구 조건을 제공하고 제시해 줄 수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 자체는 따로 참여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통렬한 비판과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지 자식들에게 미안한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초리를 때렸다면, 그리고 몽둥이로 피가 나도록 회초리로 사랑의 매를 때렸다면 반드시 이유와 곡절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 자아 자체가, 여러분이 인성 자체가 완전히 조각난 채 감정적인 사랑의 매가 되는 건 그건 잘못되는, 충분히 그건 서럽고 통렬하게 외롭고 부모한테 그런 엄청난 인격의 그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조건이, 단초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지만,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이유 없이 미안해하는 겁니다. 자식이 아프면 어미는 어때요? 끙끙 앓을 때 자식이 몸살로 끙끙 앓고 있으면 여러분 그 자식 어떻게 키웠습니까? 덜쳐웃고 응급실을 뛰어다녔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면서 그 자식 놈이 아플 때 여러분 어미들은 창자가 녹아내리는 고통 끝에 밤을 새워가면서 그 아이를 주무르고 열을 쓸어내렸으며 그렇게 키운 자식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자식들 또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어미와 그 아비를 선택하고 그 부모님을 선택한 건 전생부터, 앞생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강력한 당김의 목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못 가르치고 부모님들이 그런 훌륭한 환경적인 요구 조건을 제공 못 해주는 이유 또한 여러분들의 의지 속에, 그러니까 앞생에 당기는 의지 속에 포함되어서 여러분들 앞생에 덕을 쌓지 못한, 그런 선업을 쌓지 못한 그 조건 속에, 당김 속에 놓여 있은 그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 따라서 저는 제 늦둥이 아들 3학년짜리 남자 사내 녀석이 자라는 그 녀석의 몫을 존중해 주자는 거죠. 그 친구가 자라고 그 친구가 미래로 성장하는 데는 그 친구의 기파와 그 친구의 앞생의 의지력이 이 생에 녹아서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도 그 친구 의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많이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죄의식도 가지지 마세요. 그리고 자식들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놓고 천하를 얻었다고 기뻐했던 부모님들이 아니었습니까? 한때. 그리고 아빠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그 친구 첫 아이,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행복, 그리고 그 축복, 그리고 그때 느꼈던 그 따뜻함은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 친구들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그 친구들한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여러분이 당당하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훌륭한 세계관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야단을 칠 게 있으면 과감하게 야단을 치시고, 그리고 칭찬할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칭찬을 해서 그 친구들의 인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더 이상은 미안해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절대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저는 도인의 아들이라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부족한 조건 속에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련원도 부족하고 선원이 턱없이 수련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아기 때부터 자아를 통제해 가면서 까치발로 걷게 했고, 사택이 2층에 있다 보니 1층은 수련원이에요. 쿵쿵거릴까 봐 항상 저는 도인으로서 그 친구에게 지금도 많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그 친구의 의지와 이 생에 그 친구가 만나서 풀어 헤쳐야 될 그 친구의 삶의 몫이, 그 친구의 온전한 몫이 그 친구한테 놓여 있다라는 그 조건, 그 자체를 존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들 업을 대신해 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이 크게 확장되지 않고 그 업 속에 갇히지 않게끔 좋은 걸음밭과 그 걸음밭 속에 걸음밭, 훌륭한 교육관과 훌륭한 인성과 그리고 훌륭한 세계관이라는 그런 걸음밭에 좋은 교육적 철학적 텍스트가 토양이 되게끔 환경적인 요구 조건을 잘 갖추어 줄 수 있는 그 조건, 거기까지만 부모들이 역할론으로 쓰임새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넌 그따 식으로 공부할 거면 때려치워, 닌 언니 반도 못하니까 학원 때려치워, 그리고 스스럼 없이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회초리를 들었던 그런 감정적인, 그런 피해의식적이고 열등한 여러분들의 그런 자격지심, 이걸 경계하고 그걸 참여하고 반성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무 이유도 없이 낳아줬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 조건만으로는 미안해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회초리를 들고 그 친구에 큰 상처를 남기고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면서 자아가 조각나고 유린당하고 희롱당하는 그 조건 속에 놓이게 한 건 참여하고 통렬하게 비판받고 회개 기도를 통해서 다른 인성과 따뜻함으로 바뀌면 그만인 거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딸이라고는 못 살게 했다고, 그리고 좋은 사이 못 만나게 해줬다고, 마치 자기 죄이냐. 그리고 저 큰딸과 작은딸, 그리고 큰아들 작은아들이 못 사는 것이 마치 자기 죄이냐. 더 이상은 그 죄의식에 놓이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모는 죄인이 아닙니다. 배를 빌려주고 씨를 부여해준 훌륭한 조건 속에 놓이는 훌륭한 부모님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할 만큼 했고, 여러분들은 그 친구들을 위해 최선을 언제나 다 해왔다는 그 결과, 그 자체를 존중해 주자는 거죠, 스스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씨를 부여해 준 죄 때문에 그들에게 비방과 그리고 그들에게 공경에 반대되는 있죠. 업신여김과 그리고 불효의 절대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 손가락이 다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어른들 말이 아롱이 다롱이도 다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 아롱이 다롱이는 각자 모양과 색깔과 불빛이 다르지만 쓰임새가 다 따로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냐마는 자식들이 못 사는 건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업과 습이, 그리고 전생에 그런 여러 가지 기질적인 기파가 엉킴으로 해서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몫이 함께 병행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걸 잘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들이 부모 배를 빌린 건 여러분들의 의지보다는 그들의 강력한 의지가 훨씬 더 많은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있다, 프로테이지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그 아들, 딸들을 만나기 위한 여러분들의 강력한 당김의 기파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안하면 미안할수록 그 친구의 가짐에 집착이 끊어질 수 있도록 그 친구를 향하는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그런 욕심과 탐욕적인 욕망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 친구께 되었던 여러분께 되었던 그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날마다 명상을 생활하는 그런 훌륭한 조건 속에 놓이는 그런 참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들은 자식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야단칠 게 있으면 솔직하게 부드럽게 야단을 치는 가운데 부모님인 그 입장에서 책임감 있게 내한테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정중히 부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탁 속에 미안함과 죄책감을 송두리째 없애버리십시오. 혹은 공경에 반대되는 대상, 불효의 대상이 될지라도, 불효를 받는 그 대상이 될지라도 그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인정하고 여러분이 그걸 송두리째 받아주는 가운데, 받아주는 건 수용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마음은 반드시 참여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좋은 조건 속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죄의식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합니다. 부모라서 미안하고 부모라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모라서 그 아이의 부모라서 너무너무나 눈물 나는 그 현실, 그거 절대로 아이한테 도움 안 됩니다. 미안하면 미안할수록 여러분 스스로가 달라지고 여러분 자아 자체가 강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아가 조각나 있고 여러분 자아 자체가 심약한데 기속되어 있고 합일되어 있고 놓여 있다 보니 여러분은 책임감 있는 그런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자리를 차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늘 조각난 그 자아 속에 합일하고 합류하다 보니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의식 가지고 죄책감 가지는 그런 가짜 마음에 익숙해서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늘 죄스럽고 늘 미안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친구를 아집이 있으면 있는 대로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그 철부지, 그 인성과 그 인격체를, 의식체계를, 사고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충고를 통해 여러분들이 미안함 속에서 스스로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여러분은 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식들한테 죄인이 아닙니다. 낳아줘서 죄인입니까? 혹은 길러줘서 죄인입니까? 혹은 가르쳐서 죄인입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자, 거꾸로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을 나갑니다. 맞벌이 부부고. 근데 아이한테 맨날 공부 성적도 떨어지고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와 놀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서가 불어나고 인격장애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속시켜버리고 그렇게 합리화를 해버리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 아이가 직장을 다님으로 해서 그 아이가 좀 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넘치는 조건을 자꾸 먼저 생각하고 챙겨주십시오. 미안하면 직장을 그만두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 있습니까? 그건 미안한 게 아니에요. 그런 부모를 선택한 것 또한 그들의 의지와 강력한 의지와 그들의 업과 습과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의 몫이 앞생에 당기는 순리적인 힘에 의해서 섭리적인 순환적인 조건에 의해서 그 친구들의 의지가 당김으로 해서 그런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것 또한 그들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직장 다니는 게 죄입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돈 버는 게 맞벌이 하는 게 죄입니까? 그것 때문에 미안하고 그것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다면 그건 아이의 인성과 아이의 환경적인 요구 조건이 그 친구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지 않고 열등하고 자격지심이 있는 가운데 피해의식적인 그런 아주 열등한 그런 의식체계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 또한 그 친구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은 쓰레기 행상을 하고 우동 장사를 해가면서 고려대를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 어머님이 어떻게 가르쳤나요? 당당하라 가르쳤어요.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 어머님은 지금도 경어를 쓰십니다. 안철수님의 어머님 또한 지금도 철수님하고 경어를 씁니다. 여러분,
미안해하지 말고 잘못된 게 있으면 가감하게 꾸중하고 타일러서 그 친구가 잘못된 자아를 바로잡은과 동시에 여러분 그 친구가 미래로 세계로 그리고 큰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라리 혼을 내주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죄의식을 느끼지 말라니까. 직장 맞벌이 하는 게 어떻게 죄의식을 느끼고 미안해야 할 그런 조건입니까? 아니면 그 마음마저도 여러분이 뚫고 나가지 못하고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의식체계의 주인공이라면 직장을 그만두십시오. 여러분은 영원히 죄의식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인성의 주인공이라는 것. 그건 출발 자체가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은 그 자식을 놓고 세상 천하를 얻은 것 같았던 그 꿈 많았던 그 청춘 그리고 위대한 축복스러운 우주 자체를 얻은 것 같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영광스러운 그 기대감은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여러분 낳은 것만으로도 죄송하고 기른 것만으로도 죄의식을 느낀다면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들 앞에 우뚝 설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야단과 그리고 훈육과 충고를 통해 그 친구가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지도자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미안함 대신 따끔한 훈육과 질책과 충고를 통해서 그 친구가 지배자가 아닌 지도자로 성장하고 그 친구들이 훌륭한 지도자로 발전되게끔 여러분들이 우뚝 서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바른 인성과 그리고 참다운 여러분들의 인성 체계와 사고 체계로 바로 서 주셔야 됩니다. 부모들은 미안할 대상이 아니라 존경받고 은혜 받는 그리고 자식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런 위대하고도 훌륭한 존재임을 여러분 스스로 놓치지 마십시오. 잦은 실수를 하는 자녀들 그리고 말대꾸나 그리고 말투가 거칠고 마치 무슨 그 속된 말로 야시동생이라 그러잖아요. 막 그런 사람 취급하듯이 엄마를 홀대하고 아빠를 정말로 홀대하는 그런 조건 속이라면 그런 조건 속에 놓여 있는 부모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참여하고 반성하십시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여러분들은 통렬한 비판과 해결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식들 앞에 우뚝 설 때까지 잘못된 그 인성을 바로잡을 때까지 그리고 왜곡되고 어긋나고 찢어진 그 자아가 건강하고 말랑말랑하게 따뜻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스스로 통렬한 비판과 참여가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스스로 참여하고 미안해하고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인 거지. 조건들이 절대로 미안해서 고개를 숙이고 마치 죄인처럼 죄의식을 가진 채 그렇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져주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의식이 살아있고 여러분 마음자리가 따뜻하게 살아있는 그런 주인공이라면 더 이상은 자식들에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존경과 은혜로운 대상이 되게 하십시오. 그건 여러분 노력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절대로 더 이상은 기른 것만으로 낳은 것만으로 못 가르쳤다는 그 한스러움으로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못해준 거에 대한 조건이 환경적인 요구 조건이 못해준 거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미안함으로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미안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친구한테 가짐에 집착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망령되고 망상적인 그 비의식적인 그런 열등감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그 친구한테 가짐에 집착이 끊어짐과 동시에 사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그 친구가 지도자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미안해하지 말고 질책과 훈육 그리고 따끔한 충고를 통해서 그 친구가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당당함으로 맞서십시오. 어머니 배를 빌려온 것은 그 친구의 의지라는 것 그리고 이런 가정사에 놓인 것 또한 그 친구의 몫이라는 것 이것이 함께 선행되고 병행될 때 여러분도 발전하고 자식들 또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이상 지리산의 노천이었습니다. 제목 자체가 더 이상은 자식들에게 미안해하지 말자였습니다. 오늘 행복하십시오.